안녕하세요. 방학 때 우리 풀어봤던 거 복습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풀었던 세 문제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8번 우주 모형 ABC에서 우주의 나이에 따른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하여서 추정하여서 나타난 거고, 표는 이를 모형에서 임계 밀도에 대한 물질 밀도와 그리고 암흑 에너지 밀도를 나타낸 거라고 하네요. 지금 여기 표가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은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 중 하나고, A, B, C는 기역, 니은, 디귿 중 하나라고 하네요. 일단 우주 모형에서 여기가 임계 밀도를 암흑 에너지의 밀도를 나눈 요 값이고, 요게 물질 밀도를 나눈 값이고, 요게 암흑 에너지 밀도를 나눈 값이네요. 그러면 얘들을 더한 값이 만약에 이제 1보다 크냐 작냐 1이냐에 따라서 얘들이 평탄 우주, 열린 우주, 닫힌 우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일단 1로 나타나네. 그러면 바로 요 두 개의 값을 더해주면 1이 되죠. 그러면 얘들은 바로 평탄 우주라고 할 수가 있어. 평탄우주, 기역이 평탄우주 확정이네. 그리고 얘들은 암흑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네요. 기역 우주 모양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합치니까 1보다 작은 값이 나와. 0이 나오죠.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열린 우주라고 해야 돼. 근데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하나는 닫힌 우주라고 했으니까 얘가 닫힌 우주라고 해야 되겠네. 그러면 x라는 값과 0이라는 값을 합쳐서 1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반드시 1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기억 보기부터 한번 천천히 보면, 기억 보기부터 보면 x는 1보다 작다라는 말은 바로 틀리겠지. 1보다 큽니다. 그리고 니은은 C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을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매칭을 시켜 볼 건데, 자, A부터 한번 보면, A는 지금 시간에 따른 우주의 팽창 속도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A는 팽창 속도가 감소를 하네요. 그러니까 감속 팽창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시점까지는. 그러다가 다시 이제 팽창 속도가 증가하고 있네요. 그러면 가속 팽창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일단 가속 팽창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이 A에 해당하는 것은 반드시 기역이라고 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니은이나 디귿 같은 경우에 암흑 에너지 밀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절대 가속 팽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역을 A랑 바로 매칭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니은을 B를 한번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속 팽창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등속 팽창, 팽창 속도가 계속 일정하게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물질 밀도에 따라서 감속을 할지, 더 크게 감속을 할지, 아니면 일정하게 속도를 유지를 할지, 이런 게 결정되는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 물질 밀도의 양이 더 많잖아, 니은에 비해서. 그렇게 되면 더 감속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크게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 B에 해당하는 것은 디귿이라고 해야겠네. 얘는 x가 1보다 큰 값, 얘는 0. 그러니까 물질 밀도가 디귿보다는 조금 작은 값을 가지는 니은이 그래도 팽창 속도가 어느 정도 감소 안 하고 이렇게 일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C가 니은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C다, 맞는 말이고, 그리고 디귿, 우주의 나이가 T일 때 우주의 크기는 디귿이 기역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한 두 가지 정도 있지만, 일단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디귿이 기역보다 큽니다.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지금 팽창 속도와 우주의 나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뭐 배운 적은 아마 없겠지만, 여기에 면적에 해당하는 게 우주의 크기입니다. 면적이 우주의 크기야. 그래서 사실 면적을 바로 비교해주면 돼요. 지금 디귿 같은 경우에 보면 면적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디귿은 면적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리고 기역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얘들의 면적 차이를 보면 면적 차이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공통 부분을 제외하고 차이 나는 부분만 쌤이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 부분은 기역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디귿이 더 많아. 근데 면적만 본다면 얘가 더 넓은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t라는 시간 동안에 우주의 크기는 얘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 디귿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 이 면적이 요거보다 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나이가 t일 때 우주의 크기는 디귿이 기역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팽창 속도로 유추해 보는 것. 이게 왜 면적이 되냐면 여러분들 물리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배워본 적 있을 거야. 뭐 수학 시간에도 가끔 나오는데 시간에 따른 뭐 위치 변화, 위치 또는 뭐 거리라고도 하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속도를 의미하겠지. 그래서 이거를 미분으로 해줘서 매 시간에 어떠한 기울기를 찾았다고 하면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니까 이렇게 속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이 순간의 기울기는 이제 가속도로 얘기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쌤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여기서 위치, 거리, 지금 여기 그림에 해당하는 팽창 속도가 요 그림에 해당한다면 여기서 이제 면적에 해당하는 값은 속도랑 시간을 곱한 값인, 그러니까 이 거리를 나타내는 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면적으로 바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풀어도 돼.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렇게 풀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팽창 속도로 만약에 푼다라고 하면 일단 t라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 가속 팽창하는 이 우주 모형, 감속하다가 가속하는 이 우주 모형이 이 t라는 시간대가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할 때랑 이렇게 같은 이러한 순간입니다. 그러면 가속 팽창할 때 쌤이 우주의 크기를 한번 나타내 보면 처음에는 감속 팽창을 하죠. 기울기가 작아져야 돼. 쌤이 여기 우주의 크기에 따른 시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감속 팽창을 하다가 이제 서서히 가속 팽창을 하면 요런 게 이제 현재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게 지금 그린 게 쌤 A라고 한다면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어떻냐면 잠시만 디귿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려질 수가 있냐면 일단 C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면 C는 등속 팽창하는 곳이지.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에 따라서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주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러한 직선 형태를 이렇게 떼야 돼. 현재에는 팽창 속도가 다 똑같고 이런 게 이제 C라고 볼 수 있거든. 근데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감속 팽창을 할 수가 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얘들이 이 X의 값이 엄청 크다면 어느 정도 작을 때는 감속 팽창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0에 수렴하면서 계속 팽창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엄청 크다고 하면 이렇게 나중에 감소하는 이런 구간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튼 지금 t라는 시점인 그러면 언제냐면 이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그러한 순간이 나오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즉 이 t라는 시간은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a의 팽창 속도는 이렇게 변합니다. 기울기가 변하다가 요 순간에 똑같아. 요 시랑 등속 팽창할 때랑 같을 때니까 이 t라는 시간은 a가 탄생하고 나서 현재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볼 수 있어.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138억 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디귿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보면 얘는 우주의 나이가 t일 때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t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우주의 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우주의 크기지 얘보다 크냐 또는 이 작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야. 근데 반드시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지금 이렇게 최고의 고점을 우주의 크기가 찍고 나서 이렇게 작아질 때 이때는 팽창 속도가 0이라고 볼 수 있어. 기울기가 0이니까. 근데 이 t라는 시간을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이렇게 감소를 하긴 하지만 여기서도 일단 0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말이야. 최고의 정점을 찍고 난 뒤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다면 얘들은 현재보다도 충분히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최고 정점도 찍기 전이니까 뭐 여기서부터 시간 t라는 게 흐르면 이렇게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직 최고 정점 찍기도 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기역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생각보다 한 문제 설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리고 199번 그림 가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는 우주 모형. 암흑 에너지가 없다. 그리고 ABC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를, 그리고 나는 이들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팽창 가속도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연계 교재에서는 지금까지 뭐 한두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수능 특강에는 제 기억에 거의 나온 적 없는 것 같은데 수능 완성이나 파이널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나온 적 있다. 팽창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따른 팽창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 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울기의 변화를 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선 대전제가 뭐냐면 이 문제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팽창시키는 청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팽창 가속도는 항상 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리를 좀 어느 정도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이 F는 ma라고 만약에 대표적인 이러한 식이 있지. 질량은 어떠한 방향을 띠고 있지 않아. 근데 이제 가속도라는 것은 이제 힘의 방향과 똑같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거든. 여기서 말하는 팽창 가속도, 여기 가속도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는 암흑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얘들의 청력이 아니라 인력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감속 팽창을 하면서 팽창 가속도가 분명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뭔가 가속 팽창되는 요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힘의 방향이랑 그럼 가속도의 방향이 똑같게 되고, 그러면 얘들은 항상 팽창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나타나야 돼요. 이런 것들도 유추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우주의 크기에 따른 시간이 나타나 있지. 그러면 얘들의 요 접선의 기울기가 팽창 속도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이 팽창 속도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게 팽창 속도가 지금 큰 거지, 기울기가. 그러다가 좀 작아졌어. 그러다가 더 작아졌어.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를 한 번 더 구한 게 이제 팽창 가속도라고 볼 수 있거든. 시간에 따른 팽창 속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게 팽창 가속도야. 그러면 더 작은 값에서 더 큰 값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전제로 일단 암흑 에너지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팽창 가속도가 항상 음수구나, 뭐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부터 100억 년 후까지 A의 팽창 속도 빼기 B의 팽창 속도의 값은 계속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A, B, C가 나타나 있고 이게 하나씩 기역, 니은, 디귿에 매칭이 되는데 각각 닫힌 우주, 열린 우주, 평탄 우주라고 하는데, 지금 암흑 에너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암흑 물질의 양이 제일 적은 게 천천히 이렇게 감소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열린 우주는 물질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더 작은 경우를 말하지. 그러니까 얘가 열린 우주라고 해야 되겠네. A가 열린 우주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평탄 우주라고 해야겠네. 물질 밀도랑 같은 상황, 임계 밀도랑. 얘가 이제 물질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더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 나 있는 팽창 가속도는 다 음수를 의미합니다. 양수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로부터 100억 년 후에 A의 팽창 속도, B의 팽창 속도는 값은 계속 증가한다고 하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이 A의 100억 년 후에 현재는 A든 B든 팽창 속도 요 기울기가 똑같아요. 우주의 크기에 따른 시간의 그래프에서 팽창 속도는 기울기라고 했지. 그러니까 현재의 팽창 속도는 A든 B든 같아. 그런데 이제 나중에 되게 되면 B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감소했을 거고, 요 값은 훨씬 더 작아졌을 거야.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얘에 비해서는 덜 감소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부터 100억 년 후까지 A의 팽창 속도에서 B의 팽창 속도를 뺀 값은 그러니까 계속 증가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현재는 A의 팽창 속도가 B의 팽창 속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얘는 좀 더 덜 감소하게 되고, 얘도 감소하게 되는데 좀 더 덜 감소하고, 얘는 확 감소하니까 이 둘의 차이는 커지겠지.
그래서 기역복이 맞고, 현재 우주의 평균 밀도는 기역이 디귿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기역 같은 경우에 이 기역 니은 디귿을 이제 A, B, C로 매칭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얘들의 팽창 속도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 똑같아요. 현재 시점에는 팽창 속도가 똑같은데, 얘들은 빠르다가 급격하게 감소해서 현재로 똑같은 거야. 근데 얘들을 A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감속해서 이렇게 변화를 한 거고,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의 크기, 여기는 다 음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지금 아래쪽으로 C로 갈수록 클 수밖에 없어요. C 모형이. 왜냐하면 C 모형이, C는 처음에 엄청 큰 값을 갖고 있다가 현재는 비슷하게 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팽창 속도의 변화율을 보게 되면 얘가 뭐 음수든 양수든 얘가 제일 많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절대값의 크기를 보면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지금은 마이너스면서 커진다는 거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디귿에 해당하는 게 C라고 볼 수 있고, 니은에 해당하는 게 B라고 볼 수 있고, 기역에 해당하는 게 A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우주의 평균 밀도는 기역이 디귿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기역은 열린 우주, 디귿은 닫힌 우주. 그렇기 때문에 기역이 그래서 기역이 디귿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옳지 않죠. 디귿이 더 큽니다. 닫힌 우주는. 그리고 t 시기에 C의 팽창 가속도는 0이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야. 왜냐하면 암흑 에너지가 없으면 어떠한 순간이든 팽창 가속도는 음수가 되게 됩니다. 어떠한 순간이든. 굳이 지금 여기서 t라는 시기가 어떠한 포인트를 낚시를 하려고 했냐면, 여기는 지금 우주의 크기가 완전 커졌다가 지금 작아지는 이러한 순간이거든. 이럴 때는 이제 팽창 속도가 0인 순간을 말하는 건데, 팽창 속도가 0이다. 그럼 맞는 말이야. 팽창 가속도는 0 아니에요. 음수예요. 굳이 쌤이 저 부분을 그래프로 나타낸다고 하면 시간에 따라서 우주의 팽창 속도라고 치자. 그러면 뭐 이럴 수가 있어. 지금 여기서는 기울기가 크다가 작아지고 있거든. 점점 작아지고 있거든. 그러다가 팽창 속도가 0이거든.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팽창 속도가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수축하면서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인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가 팽창 속도가 0인 t라는 시점이겠지. 근데 이렇다고 해서 여기에 기울기가 지금 0이냐? 그렇지 않지. 여기서 기울기는 음수의 값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팽창 가속도는 0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없다고 해서 팽창 가속도를 바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리네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우주 모형 쭉쭉쭉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이 모형 자체를, 이 식을 제가 좀 변형시키겠습니다. 여기서 로우 C로, 그러니까 임계 밀도를 나눴다라고 생각하면, 얘 같은 경우에 임계 밀도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로우 C분의 로우 M, 그리고 로우 C분의 로우 오메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식을 쌤 방금 적은 게 뭘 표현하냐면 오메가, 오메가라고 읽었네요. 이거 감마인데 오메가 M 그리고 오메가 감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억보기 바로 보면 일단 A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그럼 A를 한번 나타내 보면 오메가 감마에서 오메가 M을 나눈 값이 2다. 그리고 우주의 곡률이 표현되어 있네. 우주의 곡률은 오메가 감마에서 오메가 M을 더한 값이 이제 1보다 작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물은 게 오메가 M을 물었잖아. 그럼 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게 오메가 M을 그냥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2가 돼야 되네. 그러면 요 오메가 감마가 X면 얘는 2분의 1X가 돼야 돼. 그럼 딱 2배가 되겠지. 그럼 여기 그대로 대입해주면 X 더하기 2분의 1X가 1보다 작다. 그러면 2분의 3X는 1보다 작다. 그러면 X는 3분의 2보다 작다. 0.66666 얼마보다 작다. 뭐 이렇게 내포하겠는데, A가 우리 우주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우리 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 오메가 감마 같은 경우에 일단 암흑 에너지 비율이 현재 한 0.683 이 정도로 되잖아. 68 얼마잖아. 근데 여기는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0.66보다 더 작은 값이니까 이 값은 요거보다 작다라는 말이 맞겠죠. 그래서 기억보기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보기 바로 보면 오메가 m은 C가 B보다 4배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C, B 둘 다를 봐줘야 되겠네. 그럼 B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오메가 m에서 오메가 감마 이렇게 나눈 요 값이 요게 지금 3이라고 되어 있지. 그리고 오메가 감마 더하기 오메가 m이 0이면 1이겠지. 요 공률이 0이면 요게 이제 B에 대한 자료고, 그리고 C에 대한 자료도 바로 한번 적어보면 오메가 m 오메가 감마가 요게 0이네. 그리고 오메가 감마 더하기 오메가 m의 값이 플러스가 나타나니까 1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물은 거는 오메가 m의 값이기 때문에 오메가 m의 값을 그냥 쌤 여기에서 x라고 두겠습니다. 얘를 x라고 두면 얘는 3x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두 개 더해주면 4x가 1이네. 아, 그러면 x의 값은 4분의 1이구나. b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x가 4분의 1이구나 알 수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요게 0이 돼야지 0이 될 수 있겠지. 그럼 요 값은 0이 되고 얘는 1보다 크다는 알 수 있네. 얘가 4분의 1이고 이 C의 값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C가 B의 4배보다 크다는 말은 맞겠지. 이 보기. 그리고 마지막 보기. A와 동일한 오메가 m, B와 동일한 오메가 감마를 갖는 우주의 모형은 이렇게 물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쭉 적어 보겠습니다. A와 동일한 오메가 m이라고 했으니까 A를 다시 한번 적어 보면 오메가 m에서 오메가 감마를 나눈 값이 요게 2다. 그리고 요게 공률이 마이너스가 나타나야 되지. 오메가 감마 더하기 오메가 m의 값이 1보다 작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럼 지금 문제에서 물은 게 뭐냐면 A와 동일한 오메가 m을 쓰라고 했거든.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물은 요거를 좀 변형시키겠습니다. 오메가 C, 아니 로우 C를 임계밀도를 다 나눴다라고 가정하면 로우 C분의 로우 감마, 로우 C분의 로우 M이라고 해서 요 값은 오메가 감마에서 오메가 M을 요 나눈 값이 2보다 작냐 요렇게 봐줘도 상관없거든. 요렇게 편의상 요렇게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A와 동일한 오메가 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요 값을 구해야 돼. 요거를 그냥 x라고 할게. 그럼 얘의 값은 2x가 되겠지. 그러면 x, 2x의 값을 가지니까 x는 어떻다? 3x가 1보다 작으니까 x는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 분모의 값이 3분의 1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오메가 감마를 갖는 우주의 모형 B와 동일한이라고 했는데 B 같은 경우에 아까 요거였지. B와 동일한 건 요거였는데 아이고, B와 동일한 거는 요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고 B와 동일한, 근데 B와 동일한 오메가 감마를 물었으니까 요거를 그냥 쌤이 뭐 Y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3분의 1Y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 그대로 대입해주면 3분의 4Y는 1이다. 그럼 Y는 4분의 3이 되겠네. 4분의 3을 여기 바로 대입해보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4분의 9가 되고 요거는 이제 여기를 대입해보면 4분의 9가 되는데 분모의 값이 3분의 1보다 작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 전체적인 값은 4분의 9보다 이제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제 2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의 디귿 보기는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거든. 생각보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해서 이 설명을 할 게 조금 많았네요. 좀 바빠서 좀 늦게 알려드렸습니다. 하여튼 다들 방학 동안 나온다고 고생했고 하여튼 마무리 잘 하길 바랍니다. 고생했어요.